오늘은 R엔진 흡기 매니폴드 교환을 해볼 건데, 이 스월 밸브 수명을 고려해서 클리닝 대신 교환할 생각입니다. 가장 먼저 엔진 커버를 제거해주고, 여기 에어덕트부터 해서 배터리, 에어클리너 있는 부분을 다 제거할 겁니다. 배터리 12mV와 브라켓 제거해주고, 마이너스 단자부터 해서 플러스 단자까지 순서대로 뽑아줍니다. 여기서 10mm 너트 너무 많이 풀면 분해되기 때문에 주의가 약간 필요합니다. 여기 튜닝된 게 많아서 복잡한데, 어쨌든 마이너스와 플러스 순으로 제거해서 배터리를 적출해줍니다. 에어클리너 10mV도 풀어주고 순서대로 보관해줍니다. 다음은 에어플로우 센서 커넥터이고, 대부분 이런 잠금 해제 탭을 누르면 빠집니다. 클램프는 10mm 소켓으로 최대한 풀어주시면 호스를 빼는 게 쉬워집니다. 고정 클립은 양쪽을 한 번씩 눌러주면 빠지는데, 약간의 요령은 필요하고, 배터리를 제거해놔서 에어 클리너가 쉽게 빠집니다. 여기 튜닝된 인터쿨러 호스는 10mm 너트를 풀어야 하는데, 안되면 방법을 바꾸는 게 낫습니다. 클램프를 덜 풀어서 이게 안 빠지는 거 아닌지 항상 의구심을 가져야 손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클램프는 더 심각한 게, 최대한 풀어도 호스가 정말 안 빠집니다. 이 정도면 그냥 클램프를 분해해서 제거하는 게 나을 수 있고, 항상 클램프를 의심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우측은 싹 풀었고, 좌측 상단의 커넥터들을 제거할 시간이 왔습니다. 깔끔하게 다 옆으로 넘길 거고, 뭘 제거해야 할지는 배선 따라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커넥터야 잠금 해제 탭만 누르면 어떻게든 빠지는데, 고정 클립이 문제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했더니 하나 제거하는데 거의 30초는 걸렸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고정 클립도 한 25초쯤 걸렸고, 꽉 누르면 빠지는 커넥터들이지만 꽉 누르다 보면 손가락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고정 클립 빼는 게 이제 10초쯤 걸리는 거 보니 하다 보면 느는 것 같고, 이렇게 한 무더기 제거했습니다. 이제 저 무더기에서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보이는 커넥터와 고정 클립은 싹 제거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어떻게든 좀 편하게 해보려고 송곳이나 작은 일자 드라이버 이런 걸로 지렛대처럼 제껴서 뽑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커넥터가 파손되기도 해서 저는 손가락으로 그냥 힘들어도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이 은색 핀이 달린 건 그냥 누르면 쉽게 빠지는 방식이고, 이렇게 특이해 보이는 것도 가끔 있습니다. 대부분 잠금 해제 탭만 잘 누르면 빠지는 게 커넥터지만, 그 잠금 해제 탭이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 찾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커넥터를 다 뽑은 것 같으니 10mm 하네스 고정 볼트 3개를 다 풀어주고, 커먼 레일 압력 센서로 보이는 커넥터가 하나 안 빠진 게 보이는데, 잠금 해제 탭이 안 보여서 옆쪽인가 했더니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막히는 게 이런 처음 보는 느낌의 커넥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뽑다가 부러질까봐 공구를 넣어서 비집는 식으로 조금만 뽑아줍니다. 그런데 저 핀을 얼마나 뽑아야 하는지, 그리고 뽑은 뒤에 정확히 어디를 눌러야 이게 빠지는지 저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갈고리처럼 걸리는 구조인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작은 일자 드라이버를 쑤셔 넣어서 그 구조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뽑기 전엔 모르지만 뽑아보면 저 갈라진 틈 사이를 누르라는 형상이고, 실제로 여기를 누르면 잠금 해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커넥터 2개는
물리적으로 뽑을 공간이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옆에 고정하는 10mm 볼트 하나, 너트 하나를 제거한 뒤에 고정부를 일자 드라이버로 제쳐서 하네스 뭉치를 조금 움직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커넥터가 빠지고 그 옆에 있는 스월 밸브 모터 커넥터도 뽑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차를 위로 올려주는데, 물론 이런 리프트가 없다면 굳이 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언더커버 제거는 생략하고 이 드레인콕은 엔진룸에서도 풀 수 있습니다. 똑같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주면 되고, 지금 엔진이 뜨거운 상태라 부동액도 뜨겁습니다. 식힐 시간도 줄 겸 앞에 작업부터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배출하셔도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잘 안 빠질 건데 라디에이터 캡을 제거해줘야 이게 잘 빠집니다. 공기가 들어갈 공간을 줘야 잘 빠지는 그런 원리입니다. 여기 둥근 캡이 달려있을 수 있는데 그게 있으면 플라이어로 잡아서 빼면 됩니다. 그리고 클램프는 일자 드라이버 혹은 8mm 소켓으로 풀 수 있고 클램프 한계선 이전까지만 딱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 호스를 비틀어서 제거할 수 있고 양쪽이 달라서 방향은 헷갈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스로틀 바디 고정 볼트는 전부 10mm입니다. 이게 원래는 스터드 하나 붙어있고 너트가 있을 텐데 튜닝이 된 차량인 점을 감안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스로틀 바디를 제거해서 허리도 쉬어갈 겸 거품 클리너를 뿌려줍니다. 제가 이 거품 클리너를 거의 처음 써봤는데 솔직히 생각보다 별로입니다. 기대했던 효과가 있으려면 거품 내고 칫솔 같은 걸로 열심히 문질러야 됩니다. 영상에는 못 담았는데 폐 장갑으로 몇 번 문질러 주니까 처음에 기대했던 효과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압 펌프 파이프의 고정 브라켓을 제거해야 되는데 배선이 디귿자 브라켓에 걸려 있으니 이걸 옆으로 밀어서 제거해줍니다. 그러면 10mm 볼트에 접근하기가 편해지고 이 브라켓은 제거가 안되고 옆에 치워놔야 됩니다. 슬슬 볼트 제거한 게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기존 자리에 끼워두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17mm 파이프 소켓을 써서 고압 파이프 위쪽부터 풀어줍니다. 이렇게 좀 풀어놓고 아래쪽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공간이 잘 안 나옵니다. 여기 파이프를 보시면 상부 라디에이터 호스와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제거해야 됩니다. 혹시 모르니 부동액 바지를 옆으로 좀 옮겨줍니다. 파이프를 고정하는 볼트가 하나 보이는데 10mm 소켓으로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저 크기 정도면 롱노즈로 해도 되겠지만 워터펌프 플라이어로 클램프를 옮겨줍니다. 파이프 쪽으로 빼려고 하다가 뭔가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안쪽으로 그냥 옮겨줍니다. 라디에이터 쪽도 동일하게 해주고 저는 카메라 때문에 자세를 힘들게 했지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생각해보니 고정 볼트를 먼저 안 푸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손으로 호스를 비틀면서 제거하는 게 최선인데 파이프가 같이 움직여버리니 힘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지만 손목 부상에 주의해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적절한 교보제가 바로 나왔는데 호스 잡고 비틀기 힘든 공간도 분명 있습니다. 송곳이나 작은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 써서 호스와 파이프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면 물론 이때 호스에 손상을 최대한 주지 않는 게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고착이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 파이프가 잘 안 빠진다는 건데 EGR 파이프도 제거해줍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12mm 볼트 두 개부터 느슨하게 한 번씩
풀어줍니다. 10mm 볼트 두 개가 위치가 뭔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처음에는 4분의 1인치 플렉시블 헤드 라쳇으로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 10mm 플렉시블 기어 라쳇 하나면 다 가능합니다. 상당히 노가다인데 어쨌든 하나 제거해주고, 반대편은 저 오른편에서 제거해주면 되고, 적당히 손으로 풀어줘도 됩니다. 이제 느슨하게 풀어놨던 12mm 볼트를 다 제거해주고 EGR 파이프도 뽑아줍니다. 그러면 이 부동액 파이프도 비로소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고압 파이프 하단에 공간이 되겠지 싶었는데,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제거했던 건 어차피 제거해야 했던 거고, 이 부분은 그냥 17mm 렌치로 푸는 게 차라리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렌치 뒤집어주면서 풀면 공간은 충분하고, 손으로 풀어서 적당히 잘 보관해 놓습니다. 13mm 엔드캡이란 게 있는데 이걸 꽂아주려고 합니다. 이물질 유입 방지를 위한 뭐 그런 겁니다. 잠깐 위쪽으로 돌아가서 진공호스를 잡아서 비틀고 찢어지지 않게 잘 뽑아줍니다. 이어지는 진공 파이프가 10mm 볼트로 고정되는데 이것도 풀어주고, 연료호스를 잡고 위로 살짝 들어주면서 진공 파이프를 옆으로 치워주려고 합니다. 볼트는 헷갈리니까 그 자리에 다시 끼워주고, 연료호스 뽑을 준비를 미리 해놓습니다. 호스는 공급, 리턴 이렇게 두 개 있고 공간이 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금 해제 탭을 양쪽에서 잘 누르고 잘 뽑아준 뒤 13mm 엔드캡을 끼워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원래는 장갑 하나로 둘 다 막을까 했는데 호스 한 개에 장갑 한 개, 그리고 케이블 타이 한 개씩 해서 호스 두 개를 다 막아줍니다. 그리고 위쪽에 치워놓으면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새 매니폴드를 보면 총 9개의 볼트 너트로 고정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2mm 자석 소켓과 전동 라쳇을 사용해서 지그재그로 총 9번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새 매니폴드를 눈으로 보면서 위치를 잡으셔도 좋고, 손가락으로 만져보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셨다면 그저 시간 문제일 뿐이지만 다만 볼트 너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스로틀 바디 쪽은 흡기 매니폴드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연결대 길이 맞는 걸 바꾸고, 자석 소켓 짧은 게 없어서 그냥 일반 소켓을 사용했는데, 이게 자석 소켓이 아니다 보니 볼트 너트 다 떨어지고 볼트는 찾았지만 너트는 잃어버렸습니다. 볼트 너트 찾다가 30분씩 날리기 싫으면 자석 소켓 사용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고압 펌프가 살짝 걸리긴 한데 잘 움직이면 빠집니다. 한 10만 킬로 정도 주행한 상태인데, 듣기로 카본 안 쌓이게 하는 약품만 한 80만원어치 썼다고 제가 들었는데, 비교군이 없으니 뭐라 할 말은 없지만 제 눈에는 그냥 딱 10만 킬로 달린 흔한 디젤차 콧구멍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